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용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가슴 수술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합한 방법을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에 맞는 수술 방법을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중평면법하고 근막하 삽입법,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슴 수술을 하면서 보형물을 넣어놓고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형물 전체를 근육 뒤로 넣곤 했습니다. 우리 가슴에는 앞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팔뼈 위쪽부터 가슴의 흉골, 그리고 갈비뼈에까지 이런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 뒤쪽에다가 보형물을 이렇게 넣어 놓는 수술 방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갈비뼈에 이 근육이 붙어 있는 높낮이도 조금 달라서 짝짝이로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근육이 항상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촉감도 좋지 않고 어찌 보면 이물감도 심한 그런 단점이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개량해서 나오게 된 수술 방법이 이중평면법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흉골과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이제 기시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일부를 근육을 갈비뼈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근육은 살짝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형물 위쪽을 근육으로 덮어지도록 삽입하는 방법이 바로 이중평면법이 되겠습니다. 이중평면법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 위쪽이 근육으로 덮어지기 때문에 보형물의 윤곽이 드러나거나 위쪽에서 동그란 모양의 티가 나거나 하는 염려가 좀 적고요. 또 근육이 살짝 눌러주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유두까지 떨어지는 라인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위쪽에 볼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이 조금 볼록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또 이중평면법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분리시키게 되면 근육이 회전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처져 있는 가슴을 살짝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거상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보형물 일부라도 근육이 항상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촉감이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형물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 위쪽에서는 근육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형물의 움직임이나 출렁임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일단 이중평면법으로 과거에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얼핏 눈으로 봐도 모양 자체도 자연스럽고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양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만 양쪽 가슴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수술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환자분이 호소하셨던 건 팔 근육에 힘을 줬을 때 근육이 보형물을 누르고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가슴 한쪽이 이렇게 비어 보이고 일그러지는 현상, 이 현상이 생겨서 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움직임에 따른 가슴의 일그러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디포미티가 생긴 경우에는 해결책은 원래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다시 사용해서 재수술을 하는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중평면법으로 되어 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막하 삽입법으로 공간을 바꿔서 보형물을 삽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근막하 삽입법이 되겠습니다. 근막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들어 올리고 근막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삽입해 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육 앞쪽으로 근막하 삽입법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저는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들,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되는 걸로는 이제 뭐 벨라젤이나 모티바와 같은 그런 보형물들을 주로 사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막하 삽입법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압박하고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보형물 본연의 촉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
보형물의 움직임의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출렁임이나 누웠을 때 퍼짐 같은 것도 조금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어찌 보면 환자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술 이후에 통증이 적습니다. 근막 자체는 근육을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통증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금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피부 두께가 보형물 위쪽을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근막하 삽입법이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편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트니스 선수나 이제 아니면 살이 아주 없으셔가지고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잘 권하지 않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최근에는 보형물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근막하로 보형물을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처럼 보형물이 티가 나거나 아니면 구형구축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적기 때문에 저로서도 최근에는 선호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슴 수술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담을 오시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보통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중평면법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분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방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막하 삽입 방법에 있어서는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면 마취하고는 좀 다릅니다. 삽관도 하고 다 똑같이 하지만 근육 이완제만 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면 마취라고 저는 이제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얼굴 쪽에 간단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면 마취는 아니에요. 근막하로 수술을 하고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깨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정도의 마취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으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